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관계형 대수 연산자들, 셀렉션 프로젝션과 같은 유형이죠. 들 중에서 기본적인 지난 동영상까지 한 8가지 추가해서 추가적인 연산자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QL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추가적인 연산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룹 바이입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라는 것은 어떤 칼럼의 값들 중에서 어떤 칼럼의 값이 같은 것끼리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모은다는 게 영어로 말하면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그룹핑이 된 그 레코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에서 사키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렌탈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렌탈 테이블에는 그 각각의 그 대여,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이 대여해간 것을 이제 다 기록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대여 횟수가 몇 회 이상인 고객을 우리가 찾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니면 고객별로 대여 횟수가 몇 회냐. 그래서 이제 이 고객별 횟수를 이제 찾고자 하면 여기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죠. 고객 아이디가 같은 레코더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426번인 레코더들을 다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27번인 레코더들을 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그럼 이제 여기 레코더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레코더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횟수를 이제 센다. 그러면 횟수를 세는 거는 이 레코더의 개수를 그냥 세면 되는 거죠. 레코더가 전부 다 몇 개냐 해서 이제 카운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더들을 이렇게 어떤 그 특정 칼럼의 값에 따라서 모으는 것을 우리가 그룹 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고객별로 대여 횟수를 이제 하니까 뭐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커스터머 아이디에서 대해서 이제 그룹 바이를 해야죠. 그래서 고객 번호가 다 같은 것 레코드들을 다 찾아서 그 대여 횟수를 했으니까 그것에 이제 그 해당되는 레코더가 몇 개 있냐. 그래서 레코더의 개수를 세는 함수가 카운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는 말 그대로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레코더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서 그냥 그 함수를 그대로 개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함수나 우리가 찾은 어떤 특정한 칼럼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이름을 그냥 부여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 as를 붙여서 이제 좀 더 as를 붙이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것을 렌탈 카운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영어 문장처럼 보이고, 아니면 귀찮으면 as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고객별로 그 레코더의 대여 횟수를 셌기 때문에 항상 셀렉트 할 때는 뭘 같이 셀렉트 해야 되는 거죠?
고객 아이디를 같이 셀렉트를 해야 됩니다. 고객 아이디를 셀렉트 안 하면 고객별로 그룹핑 했는데 뭐별로 그룹핑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객 아이디를 이제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 아이디별로 그룹핑된 레코드들로부터 만들어진 함수, 이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지만 그 함수의 계산 값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이제 두 개의 칼럼으로 된 그런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 중에서 만약에 뭐 순서를 렌탈 카운트가 제일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제일 작은 것 순서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더바이라는 또 다른 이제 연산자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보는 게 귀찮다. 그래서 많이 이제 빌려가는 고객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회 이상인 고객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 테이블에 구성 포함되도록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해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빙이라는 이제 조건식을 사용하는데 해빙하고 회열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룹 바이에서 계산한 이 칼럼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려면 항상 해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해빙을 안 쓰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회열을 쓰면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빙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빙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해빙을 사용하지 않고 뭐 회열해서 렌탈 카운트가 40보다 같거나 큰 것 하면은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그룹 파일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미 그 존재하는 칼럼들에 대한 선택 조건을 이제 레코드 명시할 때 사용을 하고 우리가 그룹 바이의 집계 함수에서 계산된 그 값에 대한 선택 조건을 우리가 서술할 때는 반드시 이제 해빙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가 굉장히 많이 고객 번호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1번부터 5번 고객들에 대해서 렌탈 카운트가 뭐 30배 이상인 그 고객이 누가 있는지를 이제 검사해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회열에서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5번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를 하고 난 뒤 그 그룹 바이에서 만들어진 이제 렌탈 카운트에 대해서는 해빙 렌탈 카운트가 30보다 같거나 큰 것 이렇게 하면은 회열과 해빙이 이제 같이 사용되는 우리가 SQL문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할 때는 그룹 바이 다음에 나오는 이 그룹핑의 조건을 나타내는 칼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같은 고객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고객이 어느 직원으로부터 몇 개를 빌렸느냐. 그래서 예를 1번 고객이 1번 직원으로부터 빌린 것, 1번 고객이 2번 직원으로부터 빌린 것. 그래서 이게 그룹 바이 다음에 그룹 바이 조건을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 이상 이렇게 명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그 결과를 보려고 그러면 셀렉트 다음에 우리가 그룹 바이 다음에 레코드들을 그룹핑하는 그 조건에 사용되는 칼럼이 두 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 셀렉트 다음에도 해당되는 칼럼이 이제 두 개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 번호, 커스터머 아이디별로, 스텝 아이디별로 몇 건 빌렸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셀렉트 할 때도 커스터머 아이디하고 스텝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탈 카운트.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그룹 바이를 예를 들면 커스터머 아이디 하나로 하고 셀렉트를 커스터머 아이디에 스텝 아이디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커스터머 아이디별로 그룹 바이를 하면 1번 고객은 32번, 2번 고객은 27번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스텝 아이디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여기에 보면 이 경우에는 그냥 임의의 값들이 시스템이 알아서 여기 보면 스텝이 1번하고 2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자체적으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1번 고객이 1번하고 2번하고 할 때는 그 내부의 뭐 정렬 순서에 따라서 2번이 먼저 나오고 2번 고객은 2번이 먼저 나오고 3번 고객도 여기에 보면 2번이 먼저 나오고 4번 고객은 1번이 먼저 나오고 5번 고객은 1번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먼저 나오는 그냥 스텝 아이디를 MySQL에서는 그냥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는 어쨌든 잘못된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DBMS에서는 SQL 오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룹 바이 표현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룹 바이에서는 커스텀 아이디 하나로 그룹 바이를 했는데 셀렉트에서는 커스텀 아이디하고 스텝 아이디로 했다. 이래서 오류가 나오는 이제 DBMS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DBMS도 있고, MySQL처럼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DBMS도 있는데, MySQL에서 이런 결과도 사실은 정확한 결과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결과 테이블을 보면 1번 고객이 2번 스태프한테 32번, 32번을 빌린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실제는 1번 고객은 2번 스태프한테는 17번을 빌렸고 1번 스텝한테는 15번을 빌려서 합쳐서 어떻게 돼요? 합쳐서 32번, 32번을 빌렸는데 여기서는 2번 직원한테 스텝한테 32번을 빌린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MySQL에서 나오는 결과가 더 사용자들을 사용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래서 데이터를 잘못 사용할 경우가 발생하도록 유도한다는 면에서 더 잘못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차라리 뭐 여기는 이 1번처럼 이 오류가 나는 그런 이제 DBMS가 뭐 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잘못 사용할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더 뭐 바람직하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관 어쨌든 간에 그룹 바이에서 사용한 그런 이제 칼럼하고 집계 함수만이 셀렉트 SQL 셀렉트 문 다음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룹 바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룹 바이를 이제 관계형 대수 연산식 또는 쿼리 추리를 그리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뭐 F를 이제 거꾸로 써놓은 거 비슷하죠? 이렇게 F 뭐 이런 이제 뭐
그거는 뭐 본인이 뭐 알아서 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니면 그 안에다가 뭐 영어 문장으로 뭐 그룹 바이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해가지고 앞에는 그룹핑하는 칼럼, 뒤에는 이제 함수 해서 카운트. 근데 여기에서 보면 카운트를 우리가 렌탈 카운트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때 SQL에서는 뭘 사용했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 렌탈 카운트라는 걸 쓰고 as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썼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쿼리 그래프나 뭐 쿼리 추리나 아니면 관계형 대수 연산식을 쓸 때는 이 하살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카운트가 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렌탈 카운트로 부르겠다. 해서 이렇게 하살표를 사용을 해서 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오더 바이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순서를 세운다. 그래서 오더 바이는 T의 그 그리그 문자 타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 밑에 정렬 기준 속성은 네임이다. 그래서 뭐 네임을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대괄호를 하고 네임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셀렉트 다음에 우리가 뭐 유니온 하는 경우에도 유니온 디스팅트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셀렉트 하는 경우에도 같은 레코드가 있으면 서로 같은 레코드는 한 번만 나타내라 하는 게 디스팅트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레코드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D니까 델타 해가지고 A, B, C, D에서 D에 해당되는 그리그 문자로서 델타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토어 아이디 1의 고객 중에서 렌탈 횟수가 40회 이상인 고객을 이제 찾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할 경우에 우리가 MySQL 이제 워크벤치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여기에 이제 렌탈을 보면 렌탈 아이디, 커스터머 아이디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커스터머가 어느 매장의 커스터머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그 커스터머의 그 어느 매장의 커스터머인가를 이제 보려고 그러면 커스터머 테이블에 가보면 여기에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 스토어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번 고객은 1번 매장의 고객이고 2번 고객도 1번 매장의 고객이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커스터머하고 렌탈하고 두 개의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쿼리를 실행하기 위한 관계형 이제 대수 연산식을 우리가 배운 연산자를 가지고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바로 이제 렌탈 테이블하고 조인하는 것보다는 커스터머 테이블을 이제 스토어 아이디 1번에 있는 커스터머만 다 찾는 거죠. 2번에 있는 커스터머는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조인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관계형 대수 연산식으로 식을 쓸 수도 있지만 또는
우리가 이렇게 쿼리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렌탈이 있고 여기에 카스터머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카스터머 테이블 중에서 우리가 셀렉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어 아이디가 1인 카스터머. 그래가지고 이 렌탈 테이블하고 이렇게 셀렉션된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조인을 하고 난 뒤 이 조인된 테이블에서 그 카스터머 아이디 별로 그룹 바이를 이제 해서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낸 함수는 몇 건을 검색했느냐 해서 카운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카운트에다가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렌탈 카운트라는 이름을 새로운 칼럼 이름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다시 셀렉션을 해서 렌탈 카운트가 40보다 작거나 큰 것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렌탈 횟수가 40회 이상인 고객만을 이제 포함하는, 그러면 이 결과에서는 뭘 포함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룹 바이 할 때는 어떤 칼럼들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룹 바이의 기준인 이제 칼럼 이름하고 그룹 바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통계값을 나타내는 칼럼, 그러니까 커스터머 아이디하고 렌탈 카운트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오더 바이를 한다. 그래서 오더 바이는 뭐에 따라서 하냐면 커스터머 아이디가 아니라 렌탈 카운트에 따라서 순서를 세운다. 그 다음에 뭐 만약 디센딩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디센딩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해서 쿼리 그래프를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쿼리 그래프를 작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관계형 대수 연산식을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대략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러면 이런 지리를,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SQL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스토어 아이디가 1인 것을 선택하는 회열문을 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조인하는 렌탈과 커스터머를 조인하는 조인 명령어를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해서 그룹 바이는 커스터머 아이디 칼럼별로 그룹 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수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카운트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계산된 렌탈 카운트에 대한 선택 기준은 검색 기준은 이제 렌탈 카운트가 40보다 작거나 크다 해서 이때는 우리가 그룹 바이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칼럼을 사용한 이제 검색 기준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회열이 아니라 해빙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더 바이 하면 이제 SQL 문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시에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좀 복잡한 쿼리인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형 대수식이나 쿼리 그래프를 자기가 한번 그려보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SQL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오류 없이 SQL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SQL 문으로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그렸는데 내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나의 SQL 문으로 작성하기에 너무 좀 어려운 복잡한 그런 이제 질이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대수 연산식을 짜려든지 아니면 쿼리 그래프를 자르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뭐 조인까지 하는 거를 하나의 쿼리로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것을 또 다른 쿼리로 작성을 하는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이제 어디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이 결과를 뭐 뷰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고, 이제 좀 이따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뷰라는 게 있습니다. 뷰라는 것은 중간에 만들어진 이제 그 쿼리의 수행 결과를 이름을 부여해서 이제 저장하는 테이블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뷰를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유인물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가상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들어진 그 결과를 어떤 가상적인 테이블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상 테이블을 사용해서 또 다음에 쿼리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QL 자격 시험을 보려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의 SQL 문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복잡하면 그걸 잘라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제 각각을 이제 뷰에다가 저장을 하고, 중간에 저장된 중간 결과를 이용해서 그 다음 쿼리를 만들고, 그 결과를 또 뷰에 저장하고, 그렇게 저장된 결과를 이용해서 또 그 다음 쿼리를 수행해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최종 결과를 오류 없이 만들어내면 그것 또한 훌륭한 SQL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